저희가 웃기에는 그리고 연초에 너무 뒤숭숭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과 우려와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 하루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광주 5.18 묘역을 찾아서 방명록을 작성했는데요. 민주주의를 위한 광주 시민의 위대한 헌신을 존경합니다. 그 뜻을 생각하며 동료 시민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명록을 작성을 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오전에 광주 북구 누문동 광주제일고등학교를 방문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에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1929년에 광주 정신을 기억합니다. 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두 가지의. 근데 이거 좀 말장난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주에 대해서 사실 대선 때 네.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연기를 좀 했죠. 연기를 했다가 김재원 최고위원 망원 나오고 네. 그 망원에 대해서 이번에 면죄부 준 게 바로 국민의힘 지금 혁신이 아닙니까? 그 전에 지도부의 혁신이.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좀 하나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차가우면 차갑고 뜨거우면 뜨거운 건데 이걸 네. 미지근하게 섞어가지고 네, 뜨거운 아메리카노, 뜨거운 그러니까 아이스 핫초코죠. 아이스 핫초코. 예.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차가운 게 필요할 땐 이거 아이스야라고 뻥을 치고 예. 이게 또 뜨거운 게 나올 땐 야 이거 핫초코야. 예. 이런 식으로 국민 기만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뭐 민주주의를 언급하면요. 아니 애초에 정당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까 이분들이? 이 정당을 이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네. 대통령 사당화에 대해서 그럼 반성이나 하고 그리고 광주 가가지고 민주주의 정신 다시 한번 계승하겠다. 이렇게 해야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본인들 유리한 것만 저렇게 하고 다니는지 이건 너무 좀 정말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두 개의 얼굴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여의도 진짜. 아수라백작인가? 정말로. 네. 여의도 사투리를 빨리 배우신 케이스예요. 예. 굉장히 빨리 배우셨고 예. 시작과 동시에 5천만이 국민이 쓰는 단어 버리시고 여의도 사투리로 들어오셨고 예. 어저께 대전에서는 뭐 했습니까? 최상병 생일이라고 네. 참배 한번 하고 가자라고 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가셨어요. 예. 그러면서 무슨 진심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여의도 사투리로 저렇게 좋은 말 쓰셨는데요. 네. 진심을 좀 보여주셨으면 이걸 하나만 더. 아니 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요. 민주주의의 기본이 뭡니까?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국회가 가장 우선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럼 왜 거부권을 저렇게 남용해요?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안 하면서 광주 시민들의 뭐 민주주의를 개선 이 말장난이다 말장난. 네. 이렇게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네. 아니 본인들이 하고 있는 그 국정 운영의 행태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광주 가가지고 저런 식의 사탕 발린 말을 하면은 예. 국민들은 좀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저는 때는. 이 정부에서의 어떤 언행 불일치. 너무 심해요. 그게. 예, 요새 불일치가. 그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이모티콘이 언행 불일치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인기가 많은데. 아니, 그거 아세요? 바보 게임이라고. 어떤 거요? 이렇게 숫자를 내면서 다른 숫자를 내고 뭐 이렇게 예. 4 예. 이렇게 하는 게 있어. 예. 4, 예. 5 이렇게 하는 게 예. 이런 식의 거의 그 바보 게임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는. 바보 게임이다. 아니 근데 지금 보면 이런 거예요. 오늘도 이제 이게 1929년 11월 광주에서 시작된 이 항일운동의 역사는 학생운동이죠. 그 1919년 3.1운동 이후에 벌어진 가장 큰 이제 항일혁명 운동이었던 건데 그 한국 사람들 다니는 학교, 일본인이 다니는 학교 이런 차별 대우. 한국인과 일본인의 차별 대우, 그다음에 식민지 교육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반발하면서 일어났던 이제 시민운동, 혁명 이런 건데 또 우리 붕짜자 신원식 장군은 또 진짜. 영토 분쟁을 또 사실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 편에 서가지고 또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부 안에서 벌어지는 언행 불일치와 이거 뭐 인식의 부조화라고 해야 됩니까? 인지 부조화인데 인지 부조화라고 해야 됩니까? 봉숭아학당 비슷한 거죠. 봉숭아학당. 봉숭아학당. 네. 국방부 장관이 아니고 일본 외무성 대변인을 뽑아놓은 줄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진심을 안 보여주시고 사실 광주에 저렇게 좋은 말 쓰셨다고 하시는데 예. 광주 시민분들이 사실 정치에 굉장히 예민하시. 그렇죠. 이게 트라우마도 있고 실제로 이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본인들이 헌신했던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말장난에 절대 놀아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평가하십니다. 예. 진심을 다해서 그리고 언행일치가 되었을 때 광주 네. 사람들은 이 사람들 진짜 바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받을 텐데 네. 저렇게 좋은 말 쓰고 그리고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잖아요. 다른 내용 다 빼고 저 내용만 얘기하는 거 보면 네. 저렇게 해서는 민심 얻기 힘들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인들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일단 네. 말이 일관돼야 되는 거죠. 네. 말을 바꾸더라도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인데 또 그 말과 행동이 일치되느냐 여부까지 국민들이 보고 계신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나 우리 한동훈 위원장 같은 분은 일단 말 자체도 왔다 갔다
탓달 너무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지금처럼 광주 가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또 이제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만은 네. 그럼 민주주의를 국회에서는 왜 안 지킵니까? 왜 대통령하고의 아니, 관계에서는 왜 국회를 무시합니까? 아니 동료 시민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동료 시민 70%가 찬성하는 네. 아니 아니 그 그분들은 또 동료가 아닙니까? 자기 동료. 비동료예요? 비동료입니까? 아 자기 동료. 자기 동료. 누구 그러면 맞죠. 앞에 한동훈의 자기라는 말 동료니까 써야지 누구- 그러면. 내 동료라고 우리 해요. 동료, 아. 내 주변 사람. 아니 그 내 표현을 주변 사람. 정확하게 하셔야죠. 자기 동료 시민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내 동료 시민. 그러니까요. 네. 아니 봤잖아요. 헷갈리잖아. 또 그냥- 갑자기 동료인 줄 알았는데. 김홍일 위원장 동료 아니었어. 헷갈린데. 한동훈 저는 비대위원장 참칭이에요. 저는 참칭? 참칭 보수 호소인인데 저는 예. 그쪽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김홍일 위원장 봐요. 검찰 하나에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 동료만 믿는 것 같아요. 권익위원장 시켜놨다가 특수부 네. 동료 네, 특수부 동료. 그렇게 아. 얘기를 좀 하셔야겠다. 그 사람들의 네. 굉장히 더 헌신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네. 지금도 죽으라고 김건희 여사 특검 방해. 아니 그래서 저는요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네.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와 땀을 흘렸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광주 가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네. 이거 정말 대한민국에 대한 전 모독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좀 더 저런 말을 쓰려면 국회에 돌아와서 지금 당장 국회 정상화하고 네. 대통령에 대해서 상권 분립 지키고 네. 할 말을 해야 네. 저 말이 영이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동료 시민들이 원하는 건 안 하면서 사방팔방 다니면서 동료 시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바마 흉내내기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정치를 통해 정치는 사실은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발언보다 더 깊이 있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정치의 내용을 어떤 걸 실천하고 있는 거냐 이제 이거를 국민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은 저렇게 하는데 행동은 따르게 하네. 이러면 이건 또 이제 심판론이 작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위선이라고 부르죠. 위선. 그렇죠. 네, 위선. 위선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런 위선적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은 심판할 결심이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올해죠. 올해죠. 예, 올 총선에서 국민들은 심판할 결심을 좀 끝낸 상태인데 우리 정치권이 각 당이 어떤 정치의 내용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심판의 표가 어디로 갈지 어디로 향할지 이게 결정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한동훈 위원장이 인재 영입 또 자기가 직접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국민의힘 내부를 취재해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민주당은 규정을 한다. 한동훈 장관이. 그러나 앞으로 조금만 지켜봐라. 그는 윤석열의 아바타가 아닐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목소리를 낼 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민주당이 규정하는 윤석열의 아바타는 틀린 그림이 될 거다라고 이제 예고를 하고 있는데 무슨 주장이라고 보세요? 뭐 좀 다르게 행동한다. 예. 김건희 여사 특검부터 좀 다르게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것도 하지 않고 나중에는 다를 것이다. 네. 그 말을 누가 못합니까? 네. 나는 다르다. 항상 얘기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는 달라질 거니까 조금 이따 지켜봐라.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부터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시고 나서 이재명 인재영입위원회 그 전에 왔죠. 네. 이재명 인재위원장이 왔을 때 국민의힘의 대변인이 엄청 비판했습니다. 네. 인사권까지 독점하려고 하느냐. 논평까지 냈어요. 네. 논평까지 내가지고 이재명 영입위원장 비판했거든요. 근데 본인들 봐요. 이제 그 대변인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대변인 자를 겁니까? 그러니까 목사 붙여넣기 해서 이름만 바꿔서 또 내시면 되겠네. 높여.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 컨트롤 C 컨트롤 V해서 C, 이름만 컨트롤 V. 맞아요. 이름만 네. 바꿔라. 대변인 일 덜었네. 일 덜었네. 그러니까요. 네. 그 대변인 역할을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지금 앞뒤가 너무 다른 거예요. 네. 본인들은 다를 앞뒤가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앞뒤가 달라버리는 거예요. 네. 기성정치인과 다른 게 아니고 앞뒤가 다른 거예요. 제가 법을 전공했잖아요. 네. 이 법률가들의 특징은요. 예. 논리적으로 꼬이면은 굉장히 저는 못 견디겠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꼬이면은 네. 굉장히 알레르기틱한 반응이 나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법의 특성상 논리 일관돼야 되는데 네. 아니 한동훈 위원장도 같은 법을 배웠고 매우 논리적으로 사셨을 분 같은데 어떻게 지금은 모든 논리가 이게 꼬여 있잖아요. 거의 뭐 컴퓨터로 치면 이게 뭐 렉 걸렸다 그래야 되나? 이게 막 지금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인데 네. 계속 이렇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저는 아까 그 심판할 결심이라고 하셨는데 네. 정말 이제 국민들께서 끝장낼 결심을 근데 저 하실 것 같아요.